일부 중국 온라인 신문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크다고 논평했다. 다음은 위 문제에 대해 논평한 글이다. 에하, 중한 양국 간의 경제 격차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은 그 격차가 얼마나 큰지 전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에 데이터가 나왔는데 한국인의 평균 연봉이 무려 22만 위안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중국 일선 도시의 1인당 수입은 어떨까요? 우리 이 뒤에 숨겨진 생활의 진실을 한번 들여다보죠. 당신은 급여 차이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크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건 경과. 우리는 현재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서울에서는 1kg 조금 넘는 소고기가 528위안입니다. 이 가격은 심천에서 같은 무게의 소고기를 4번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좀 과장된 것 같나요? 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소고기뿐만 아니라 쌀과 감자 같은 기본 식재료도 한국에서는 중국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러한 차이는 음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옷, 전자제품, 집세, 교육 비용 모두 한국이 중국보다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수입이 높아 보이지만 생활비도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중국의 물가 수준은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져서 일반 사람들은 적은 돈으로 생활 필수품을 충족시키고 더 나은 생활 품질을 추구하기 위해 돈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열띤 논의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이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높은 수입이 선진 경제 체계와 제조업 기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정부의 정책 지원 덕분이라고 봅니다. 중국은 비록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르지만 기술 혁신과 제조업 같은 몇몇 주요 분야에서는 아직 따라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옵니다. 중한 간의 경제 격차가 좁아진다는 것은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양국 간의 경제 경쟁은 분명히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는 양국 경제의 더 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상호 이익을 얻는 상황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러한 경제 격차는 사실 많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경로와 방식은 두 나라의 경제 상황과 정책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자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두 나라의 경제 정책과 발전 방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슈퍼마켓에서 비싼 소고기를 살지 말지 망설일 때 사실 그 뒤에는 전체 국가 경제 상황의 일부분 진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 지원과 조정 전략도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국내 제조업과 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련의 지원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의 소득 수준과 생활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중국은 기술 혁신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변화와 정책 조정은 급변하는 국제 경제 상황과 국내 생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한 간의 경제 격차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비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숫자 이상의 더 깊은 것, 예를 들어 사람들의 생활, 질, 사회복지 및 미래 발전 가능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중한 양국의 경제 격차는 사실 관찰 지점을 제공하여 우리가 양국이 세계화 과정에서 다른 전략과 발전 모델을 가지고 있음을 통찰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정책 위반자가 더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이 자국의 경제 상황과 미래 동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큰 경제 격차 속에서 네티즌들의 반응은 매우 다양하며 뜨거운 댓글이 이어집니다. 각자의 의견이 이 주제를 더 다채롭게 만듭니다. 동풍 택배라는 한 네티즌은 정말이에요. 서울 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집값이 얇아져요. 하지만 한국의 도시관리와 서비스 품질은 정말 칭찬할 만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댓글은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높은 생활비와 높은 품질의 생활에 공감하는 듯합니다. 또 다른 네티즌 소성단은 좀 감회가 남습니다. 우리 쪽은 물건이 싸지만 더 나은 교육 자원과 의료 자원을 얻고 싶은데 가끔은 어렵기도 해요.
정부가 이 방면에 더 많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댓글은 많은 토론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와 생활 품질을 어떻게 균형 잡을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기술 오타쿠 레오는 국가 경쟁력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혁신 환경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도 좀 더 노력해야 해요. 항상 뒤처질 수는 없잖아요. 이 댓글 아래에는 많은 네티즌들이 동의하며 중국의 기술 혁신에 대한 진보와 도전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 해외 떠돌이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일하면서 수입은 괜찮았지만 집세와 일상 지출도 만만치 않았어요. 매달 저축할 돈이 거의 없었죠. 귀국한 후 수입은 줄었지만 생활 압박은 훨씬 줄었어요. 이런 실제 경험의 공유는 많은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젊은이들에게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느끼게 했습니다. 열성 시민 장대만은 가정의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는 아이들 교육 압박이 크다고 들었어요. 우리 여기서는 경쟁이 치열하긴 하지만 적어도 아이들이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각 장소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으니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렸어요. 그녀의 댓글은 많은 부모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성장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게 했습니다. 네티즌들의 이러한 댓글은 생활비에서 교육 자원, 국가 경쟁력에서 개인 생활 선택에 이르기까지 중한 양국 경제 격차의 깊은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생생한 교류는 우리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다른 경험을 더욱 이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숫자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지만 생활의 진정한 느낌과 개인 선택의 복잡성은 숫자 자체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